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온종합병원 정형외과 이승원입니다. 네. 앞 시간에 제가 옆에서 봐도 흥겹게 많이 스트레칭하고 체조하고 하시는데, 저희가 환자분들 진료보다 보면 너무 안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너무 아픕니다. 몸이 어느 정도 좀 움직여져야 기능이 따라오는 거고요. 그래서 방금 배우신 체조 같은 것도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최대한 좀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는 좀 많이 어렵기는 한데 주로 제가 얘기 드리는 내용 위주로 해서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인데요. 이거는 우리 기계가 노후되는 것처럼 우리 관절도 수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모가 되면은 통증이 생기고 다리도 좀 휘고 이제 아파지는 걸 관절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관절염이 보통은 다치거나 하면 좀 빨리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내가 방금 체조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많이 쓰면은 빨리 오느냐,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많이 쓴다고 해서 관절염이 무조건 빨리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제일 많이 물으시는 게, 어느 날 오셔서 골다공증 검사를 한다고 하십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무릎이 아파서 골다공증 검사를 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골다공증 자체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뼈가 약해지는 거라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무릎 관절염이 빨리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를 좀 하시고 싶다, 무릎 관절염 아프시다 하면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골다공증 검사를 한다고 해서 그거는 골다공증은 무릎 관절염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많이들 물으세요. 내가 골다공증이 있어서 무릎 아픈 거 아니냐 하는데, 골다공증하고 무릎 관절염하고는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이제 주로 내가 넘어졌을 때 부러지거나 하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주사나 약을 쓰고 하는 거지,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관절염이 빨리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 하시는 건, 제가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이미 주변에 관절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서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염증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십니다. 이거 빨리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염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사진에 잠깐 나오는 것처럼 고름이 이렇게 나오는 염증이 있고요. 고름이 나오는 염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고름 나오는 염증이 아닌 다른 염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염 자체는 이런 염증이라고 하더라도 고름이 나오는 염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름이 나오는 염증은 얼른 병원에 가서 이렇게 고름 잡힌 데가 있으면 째고 빼내고 항생제를 쓰고 해야지 되는데요. 관절염은 이제 이런 염증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오래 두셔도 돼요. 그래서 관절염 치료는 병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빨리 치료 안 하시면 어떻게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아프면은 치료를 하는 염증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픈지가 치료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안 아프면은 특별히 치료를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치료를 안 하시고 조금 더 예방하거나 내 가진 관절을 좀 더 오래 쓰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맞다라는 거고, 이렇게 고름이 나오는 염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이 어떤 건가 보시면, 가운데 사진 보시면은 요게 무릎 안을 찍은 겁니다. 저희가 수술할 때 찍은 거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술 장면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약간 조금 보시기 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좀 이번 기회에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깨끗한 관절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요 관절 간격이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이렇게 정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너덜너덜해져요. 가운데 사진 보시면은 너덜너덜해지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연골 패인 부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연골이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요거는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요 아래쪽 사진 보시면은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덩어리 같은 것들이 무릎에 끼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무릎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게 심해지면은 아주 이렇게
좀 관절 자체가 뼈가 드러날 정도까지 많이 심해지세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러면 주로 정형외과 의사들이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을 많이 봅니다. 저기가 좁으면은 관절염이 있으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처럼 이렇게 좀 넓으면은 아이고 뭐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좁아지는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이제는 여기 수술하는 장면인데, 이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에 뼈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관절 간격이 딱 붙는 단계까지 오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최후 단계까지 온 거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술할 때 보면 여기 넓은 자리에 이렇게 뼈가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충작용을 하는 게 없으니까 무릎이 좀 많이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뼈가 드러났다고 해서 다 통증이 있는 거는 아니시고요. 통증이 있는 건 아니시고, 보통은 저렇게 뼈가 드러나 있더라도 이게 큰 병이 되는 건 아닙니다. 큰 병이 되는 건 아니어서 내가 안 아프면은 저대로 또 사셔도 되거든요. 절대 뭐 저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보실 때는 아이고 어쩌나 싶지만, 무릎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오는 변화로 이해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오히려 내가 가진 거를 조금 아껴서 쓰시는 게 좋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방 방법이잖아요. 오늘 제가 제일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에 이제 예방 방법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한 3가지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거는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체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무릎에 좋은 운동은 많이 하시고, 무릎에 조금 나쁜 동작은 좀 피해서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체중이 한 1kg 정도 증가하면은 걸을 때에는 무릎에 가는 하중이 4kg, 계단을 올라갈 때에는 7kg 정도 무게가 더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5kg 정도 빼면은 계단 올라갈 때는 한 30kg, 내가 5kg가 늘면은 한 3, 40kg 짐을 지고 계단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게 조금 중요하고, 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 얘기로는 체중이 5kg 정도 감소하면은 관절염이 조금 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한 50% 정도 덜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한데, 가끔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뼈에 가는 거 뭐 많이 먹으면 좋으냐 하는데, 그런 건 특별히 없고 여러 가지 영양을 골고루 드시면 되세요. 골고루 드시면 되시고, 요거 하나는 이제 오늘 꼭 기억해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무릎에 좋은 운동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무릎에 좋은 운동은 운동 같은 걸 이렇게 여러 개 보더라도요, 무릎에 가장 좋은 운동으로 추천할 만한 거는 딱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평지에서 빠르게 걷는 겁니다. 평지에서 빠르게 걷는 거는, 평지 걸을 때는 우리가 무릎이 많이 안 구부려지거든요. 그래서 평지를 걷는 운동은 무릎에 부담이 안 가면서 근력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수영처럼 물속에서 하는 거, 아쿠아로빅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실내 자전거. 예, 요 3가지가 있거든요. 요 수영하고 실내 자전거는 무릎에 하중을 많이 안 주고 몸이 떠서 이제 다리 근력 운동만 하는 거기 때문에 무릎에 좋습니다. 근데 실내 자전거나 이제 수영 아쿠아로빅을 하려면 또 어디 등록해야 되고 뭐 또 맨날 가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좀 겨울이니까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아니면 실내에서 이제 평지 같은 거를 걸으시는데 약간 조금 빠른 속도로 걸으셔야지 됩니다. 약간 빠른 속도로 조금 땀이 날 정도로 조금씩 걸으셔야지 어느 정도 근력 운동이 되거든요. 너무 산책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시면은 무릎에 사실은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약간 힘들 정도로 평지를 빠르게 걸으시는 게 제가 제일 추천하는 운동이어서, 아까 체조하셨던 것처럼 이런 운동 많이 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무릎에 나쁜 동작이 있거든요. 무릎에 나쁜 동작이 있는데, 무릎의 나쁜 동작은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리는 건 안 좋습니다. 저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쪼그리고 앉거나 하시는 거 안 좋고, 그 다음에 계단은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계단을 뭐 올라가는 거는 괜찮다, 뭐 내려가는 게 문제다, 계단이 뭐 무릎에 좋다 안 좋다 얘기가 많은데요, 무릎이 아프신 경우에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동작은 굉장히 이게 고난이도의 동작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부러 계단을 올라가시는 운동보다는
계단을 올라가시는 운동보다는 평지 걸으시는 운동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르막길이 포함되니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무릎이 아프신 경우는 약간 낮은 산을 가시거나 조금 줄이시고 이제 한 번 정도는 평지 걷는 운동으로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무릎에 좋은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지 걷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이런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예방을 하시면 되는데, 예방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이 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거고, 이제 내가 무릎에 좋은 운동, 걷는 운동이나 수영, 아쿠아로빅, 이제 자전거 같은 거 계속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드는 거는 이제 내가 체중이 느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애써서 10kg 정도 빼셨는데 진료보다 보면은 한 10kg 정도 돼 보이는 짐을 이렇게 메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무릎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10kg 뺀 거나 이제 10kg 짐을 지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짐 드는 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해서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시간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조금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이것도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치료들이 있는데 내가 안 아프면 절대로 뭐 무슨 치료를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만 하시면 되고, 증상이 조금 있으면 이제 약이나 물리치료, 주사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은, 이제 약 중에 궁금해하시는 게 글루코사민이나 무릎에 도움이 되는 약, 이거 먹으면 좋으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드리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게 어머님, 아버님 계시면, 어머님, 아버님 저기 누가 사주면은 버리지는 마시고 드시고 본인 돈으로 사서 드시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드님이나 누가 옆에서 이거를 사주면은 이게 몸에 해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약값이 보통은 좀 여러 가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이거 뭐 5만 원, 10만 원씩 들여가지고 요 약을 내가 사 먹으면은 무릎이 확 좋아지느냐, 실제로 그런 경우는 아주 자주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돈으로 그냥 맛있는 거 사 드시는 정도. 그래서 누가 친구가 선물해 준다, 아니면 자제분이 선물해 준다, 그러면 이거 고맙다 하고 버리지는 마시고 그거 매번 드시되, 뭐 아드님이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좋아하는 데 가셔서 친구분들하고 맛있는 거 사 드시는 게 좋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약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 주사도 보통은 무릎 아프신 경우에, 여기는 이제 건강대학이니까 뭐 무릎 아프신 경우에 이제 주사를 맞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주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골 주사가 있고, 크게 연골 주사가 있고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거든요. 요즘은 뭐 DNA 주사나 프롤로 주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통적으로 쓰는 거는 요 두 가지가 있고, DNA 주사나 프롤로 주사는 그 효과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거는 아니에요.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금액 대비 아주 권장할 만한 거는 못 되고 이제 보통은 요 두 가지 주사를 많이 맞게 되시죠. 그래서 효과가 제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요 연골 주사는 이제 효과가 제일 입증이 된 치료 중에 하나인데, 무릎에 해롭지는 않아요. 무릎에 해롭지는 않고, 오히려 무릎에 이제 흔히 들으신, 뭐 아프신 경험이 있으시면 들으시겠지만, 무릎에 기름칠을 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으실 거면은 이 연골 주사를 맞으시는 게 무릎에는 해가 덜합니다. 해가 덜한데, 요 해가 덜한 거는 이제 효과가 좀 덜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 무릎이 조금 요 주사를 맞았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찾게 되거든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무릎에 이제 보면은 저기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자주 사용하면 관절이 더 심하게 파괴되고 전신적으로도 부작용이 있고, 이 피부도 얇아지고 이게 부신 기능도 안 좋아지고 몸의 장기들이 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주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면역력을 좀 약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염이 또 잘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라고 했는데, 내가 요거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맞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제 제일 센 치료입니다. 맞으시면 금방 좋아지거든요. 보통은 내가 어떤 이름의 주사든 맞고 좀 금방 좋아진다 하면은 요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병원에 주사 맞으실 때 한번 꼭 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주사 드린다 얘기를 대체로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안 맞으실 건 아니에요. 내가 일단 아프면 일단 덜 아프고 봐야 되니까 맞으셔도 괜찮은데 너무 자주 맞으시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너무 자주가 얼마냐? 그게 보통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한 번 정도 맞으시는 건 괜찮지 않나. 그리고 그 이상이 필요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수술하는 치료 쪽으로 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많이 아시는 수술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공관절 치환술은 병원에서 수술하는 거고 저도 이 수술을 많이 하는데 안 아프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이게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어떻게 얘기를 드리느냐면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는 좀 아플 수 있으세요. 쪼그리고 앉거나 그런 건 괜찮습니다. 계단 올라갈 때 아픈 거는 이제 좀 젊은 사람들도 아플 수 있거든요. 연골이 안 좋거나 하면. 근데 보통은 이제 제가 인공관절 수술을 얘기 드리는 경우는 평지 걸을 때에도 좀 아프시거나 그래서 좀 많이 못 걸으시거나 평길 걸을 때 평평한 길 걸으실 때에도 아프시거나 아니면 잘 때 가만히 누워 있어도 이게 좀 붓고 아프고 그러신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맞는데 내가 평지는 좀 잘 걷고 계단 올라갈 때 좀 심하게 아파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된다. 그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굳이 하시라고 얘기는 안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좀 많이 아프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이렇게 O자 다리 온 형태들이 이렇게 인공관절 하면은 많이 이렇게 바로지시거든요. 다리가 이게 많이 휘어 있잖아요. 관절염이 오시는데 저렇게 휘신 분 중에서도 안 아프신 분이 계세요. 저렇게 하시고도 마라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별로 필요하지가 않다. 이런 거고 그 인공관절 이전 단계로 하는 수술이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고 있습니다.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은 이제 우리가 그쪽에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하는 수술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을 내서 연골이 좀 재생되게 만든다거나 지금 위쪽에 파여 있는 부분이 이제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연골이 밑 아래쪽에 생기는 모양이거든요. 그 다음에 절골술이라고 해서 O자 다리를 좀 교정해 놓는 수술을 우리가 인공관절하고 약물치료 사이 단계에서 하는 수술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수술들이 다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런 수술들을 하실 때에는 알고 계셔야지 되는 거는 조금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관절 내시경을 합시다, 절골술을 합시다 라고 하는 경우는 나이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에 너무 젊으셔서 시간을 벌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수술들도 좋은 수술이거든요. 좋은 수술이어서 이제 내가 조금 인공관절은 하기 싫은데 하는 생각이 드시면 이제 저런 수술 방법을 같이 상의를 해 보셔도 되세요. 근데 저게 뭐 10년씩 가고 그런 수술들은 대체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안 아프면은 별로 이제 안 하셔도 된다. 라는 거죠. 근데 관절염이 있으면서 제가 나이는 어르신 어머님 아버님보다 좀 어리지만 환자분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관절염이 아주 심하고 다리가 휘어져 있는데 마라톤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존경스러울 만큼 긍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관절염이 오면은 아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마라톤 같은 경우는 좀 심한 운동이죠. 그분은 좀 특이하신 경우라 그런데 자기 수준에 맞는 운동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되시면은 하셔도 되세요. 근데 일부러 남들 하는 거 따라서 저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골고루 드시고 체중 조절하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지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에 나쁜 동작 또 피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 저런 얘기들 저한테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이제 즐겁게 사시면 되고 이제 뭐 내가 다 살았는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즘은 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해가지고 하루하루 즐겁게 사시는 분들이 좀 덜 아프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얘기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거 요 정도로 했으면 하거든요. 혹시나 뭐 한 5분 정도 남아서 뭐 혹시 궁금하시거나 하신 거 있으시면은 네.
연골 주사가 6개월에 한 번이라고 정해진 거는 우리나라 보험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가 제일 좋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 6개월에 한 번 정도 맞으시는 게 제일 몸에는 제일 큰 부담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6개월이라는 게 딱 정해진 거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금액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많이 아프시면 6개월에 한 번 맞으시는 걸 권장을 하되 3개월에 한 번 정도 맞으시는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약을 보통은 많이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약 중에 소염제가 이제 속을 좀 쓰리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의사 선생님하고 약을 좀 잘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약이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간 드셔야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붓고 속 쓰리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런 약들을 좀 조절해서 본인한테 맞는 약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연골 주사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맞으셔도 몸에 큰 무리는 없으신 것 같으신데, 3개월에 한 번 맞으시면은 돈이 많이 들고요. 보험이 안 돼서 3개월째 한 번은 돈이 많이 들고, 나라에서 권장하는 게 이제 의학적으로 권장하는 게 6개월이기 때문에 대체로 6개월을 맞추시는 게 좋고, 내가 3개월 때 연골 주사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다른 약물로 좀 붓고 하기는 한데, 그런 붓는 거는 소염제를 좀 빼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약을 조금, 소염제를 좀 빼고 혈액순환 개선제를 좀 추가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약을 조절하시면 되니까 몇 번 실패할 수는 있지만 나한테 맞는 약을 찾아서, 약하고 주사가 좀 자주 필요하다 하시면은 약하고 주사를 같이 병행해서 쓰시는 게 제일 맞다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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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주 허리 전문은 아니어서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허리 주사에는 거의 스테로이드 주사가 거의 들어가거든요. 근데 허리는 이제 연골이나 이런 구조물보다는 다른 신경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기 때문에 관절에 맞는 주사하고는 거의 다릅니다. 그래서 허리 쪽에 맞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공인된 치료고 전 세계적으로 쓰는 치료이기 때문에요. 허리 쪽에 신경 차단술 할 때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 거를 너무 자주 맞으시면은 조금 안 되겠지만, 뭐 필요한 경우에 맞으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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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이제 그 절골술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인공관절은 저희가 이전 관절을 새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건 같으면 수리해서 쓰는 게 아니라 교체하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절골술은 내 무릎을 살려서 쓰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오자 다리면은 우리 몸 가운데로 가는 거를 바깥쪽으로 옮겨 놓는 수술이기 때문에 바깥쪽이 다 다르면 그 수술 수명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쓸 수 있을 걸로 보통은 봅니다. 대신 이제 장점은 내 무릎을 살려서 쓰는 수술이기 때문에요.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하시고 체중 안 늘게 주의하시고 그런 것들 하시면은 10년 이상 평생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관리하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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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허리에. 네, 네, 네. 허리 주사를 보통은 이제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긴 한데 허리 쪽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허리 쪽은 저희가 보통은 1회로 주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사 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드리는 부위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주사를 드리려는 생각은 아니실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짧은 기간 내에 맞으시는 경우는 주사 자체가 다른 부위에 드리는 주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위쪽에 드렸다가 아래쪽으로 드렸다가 하는 그런 식의 변화가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어머님. 네. 네. 인공관절 하시고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소리가 나요. 이게 우드득 우드득. 그리고 여기 감각이 좀 둔합니다.
남의 살 같아요. 근데 그거는 관절이 빨리 마모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인공관절을 하신 거의 모든 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겪는 현상입니다. 근데 내 무릎에 소리가 많이 난다고 더 아픈 건 아니에요. 예, 통증의 원인은 아니고. 네. 그렇죠. 근데 신경은 쓰이는데 그것 때문에 관절이 빨리 닳거나 나중에 통증이 오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아프시다면은 소리 나는 거 말고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지 되고, 소리 나는 거는 뭐 관절이 빨리 닳는 원인이거나 나중에 뭐 관절이 빨리 닳거나 나중에 뭐 이것 때문에 좀 아프게 되거나 내 무릎에 이상이 있어서 나는 소리는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수술을 할 때는 무릎 안에 살을 긁어내야 관절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초기에는 관절이 들어가 있고 힘줄만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그 힘줄이 이제 완충작용해주는 살이 없으니까 이게 걸리적거릴 수 있거든요. 부시럭거릴 수 있거든요. 근데 살이 차오르면서 그게 적어지는데 보통은 완벽하게까지 소리가 안 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겪으시는 현상이 소리 나는 거하고 여기 감각 남의 살 같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신경은 쓰이기는 한데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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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보통은 책에서는 이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차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운동의 종류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걸으면은 무릎이 조금 아프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딱 걷고 나서 무릎이 조금 아픈데 점심때 이렇게 마치고 걸으시잖아요. 근데 조금 무릎이 아파요. 근데 저녁 먹거나 잘 때쯤 되면 이게 풀리잖아요. 그런 정도의 자극이 가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많이 이게 아픈 거 조금 아파도 된다고 해서 참고 걸었더니 잘 때 욱신욱신하거나 다음날 일어났더니 영 안 좋다 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거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이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얘기는 나와 있는데 개인차에 따라서 좀 다르고, 제가 말씀드린 기준 아프기는 한데 곧 풀리는 정도면 괜찮으신데 다음날까지 아프거나 하면 좀 많이 걸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저한테 주어진 네. 네네. 그거는 수술 방법이나 어떤 구조물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2달이면은 걸어 다니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2달 지났다고 이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걸어 다니시는 건 아니고, 이제 단계적으로 천천히 오늘은 한 1분 걸어봤다가 다음날 괜찮으면 오늘은 한 3분 걸어볼까 하고 한 10분 정도 걸었는데 아프면 다음날은 양을 좀 줄이시고 해서 서서히 이렇게 늘려 나가셔야지 이제 네, 그쵸. 네. 네, 걸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네.